제1회 초대작가 이북규 시인 추천 강의 시와 삶의 행복 창작법 제10강 나의 사랑 나의 삶 처음 들었던 설레임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물이. 앞을 봐. 예, 2주 잘 지내셨죠? 네. 이제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부터 9강까지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한 다음 10강에 들어갈게요. 1강이 나도 오늘은 처음이야 라는 제목으로 시간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 분절이 곧 인류 문명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시간을 누가 더 잘 쪼개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시간이 30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12시간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나태하게 시간을 쓰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짧게 하루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시간을 분절하면서 자꾸 새로운 역할에 대한 도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강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자본주의 경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경쟁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물론 어느 정도 경쟁 없이 나태해지기도 경쟁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경쟁에서 아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쟁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차별적 요소가 너무 많아서 경쟁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학생들 또 다양한 약자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들의 청빈한 삶, 없는 것을 목표로 살았던 안빈낙도의 정신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3강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회적 문제들을 이렇게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함께 슬퍼할 때 우리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나무 두 그루를 사진을 보여주고 서로가 겹쳐지지 않게 자라는 소나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나누면 슬픔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4강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제목으로 존재의 단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리다 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위대한 화가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기 위해서는 혼자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리고 5강은 어린 왕자 다시 만나기 공부를 했습니다. 반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일상을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는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이 반복은 우리의 능력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강은 태극기가 바람에 라는 제목으로 기쁨과 슬픔이 하나의 짝이다. 그래서 슬픔을 너무 밀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슬픔에 빠질 수 있다. 슬픔이 온다는 것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때가 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은 하나의 짝이고 이 역설법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설법을 쓰는 순간 진리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픔을 받아들이면 기쁨도 함께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7강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신은 직접 말하기가 아니라 간접 말하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물들에 빗대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실을 사물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 좀 더 감동적인 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물들에 빗대어서 표현할 때 더욱 인상적인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8강은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뇌의 게으름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뇌가 움직이기 싫다는 증거죠. 그래서 웃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또 시도 일정 정도 웃음을 통해서 이 독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시들을 창작하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강에서 인제라투스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환경, 낯선 사물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창의적 영감 또 상상력을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사물을 낯설게 보고 또 낯선 장소와 사물들을 만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체게바라 이야기와 또 사과 쪼개기, 또 법정 스님의 거꾸로 보기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여유 또는 창의적인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10강 나의 사랑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삶은 우연과 필연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만나서 필연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우연히 만났지만 이렇게 필연적인 관계가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필연적으로 만났지만 우연으로 끝나버리기도 해요. 또 모든 우연의 만남이 필연이 될 수도 없고요. 또한 필연적 만남이 연연해서 오히려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연적 만남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것마저도 무수의 뿔처럼 과감하게 혼자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로운 삶이 우리 모든 것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회의 구속, 타인의 시선, 구속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지만 진정한 저는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로운 삶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구별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근데 진리가 아닌지 진리인지를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하면 사회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옳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탐구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계급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렸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는 진리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계급사회에서, 농경사회에서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혁명들이 각국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이게 봉건시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 잘못된 사실을 계속해서 아집을 가지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집을 가졌던 예가 하나 있는데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무슨 컴퓨터를 들고 다닐 필요가 뭐야 있느냐. 직장에 가면 노트북 있고 집에 오면 데스크탑이 있는데 굳이 들고 다니면서까지 정보를 검색해야 될 일이 뭐 있고 SNS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뭐 전화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무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 1년 안에 망신을 당했습니다. 1년 안에. 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정보의 검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강한 의지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숫자가 매우 소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새로운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관찰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대에 도태될 뿐만 아니라 또는 진리에 더 다가갈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나서 또 새로운 책도 접하게 되고 또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를 MZ 세대라고 합니다. M 세대가 이제 모바일 세대인데 이제 모바일 세대 뒤에 나타난 세대가 Z 세대입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스마트폰에 매우 능숙한 세대를 MZ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와 내가 어떻게 함께 앞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래서 이 세대와 함께 사는, 어떻게 살면 좀 더 행복하게, 또 어떻게 살아야 진리에 가깝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저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인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바로 박지원입니다. 조선 시대 최고의 문학가이자 실학자 연암 박지원입니다. 제가 연암 박지원 선생님을 좋아해서 제가 중국에 가서 열하일기의 코스대로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열하일기는 중국 베이징을 갔다 온 이야기, 청나라를 갔다 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제목을 열하라고 했느냐 하면, 베이징 북경일기라고 하지 않고 왜 열하일기라고 했냐면, 열하는 베이징에서 한 23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서산장이라고 해서 중국 황제들의, 그러니까 피서, 더위를 피해서 쉬는 일종의 장소입니다. 근데 조선 사신을 이제 보냈습니다. 중국 황제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수행원의 아는 사람으로, 지인으로 그냥 박지원은 따라갔습니다. 근데 중국 황제 생일을 축하하러 갔는데 중국 황제가 북경에 없는 거예요. 베이징에 없어, 수도에 없고 저 230km 떨어진 열하에 가 있는 거예요. 일단 박지원은 여기서 좀 놀랬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호시탐탐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자금성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누구도 근접할 수 없도록 그 철통 같은 경비뿐만 아니라 성 자체가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는 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건널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 왕들이 그런 성 안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 청나라는 만주족입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의 90% 이상이 한족이거든요. 중국 전통 한족인데 이 청나라 만주족이 일종의 유목민입니다. 유목. 그래서
만주 변방에서 가축을 키우고 그 넓은 이 대지 위를 말을 타고 다녔던 그런 유목민입니다. 근데 그 유목민이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만리장성을 넘어서 명을 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5% 되는 만주족이 90% 이상의 한족을 지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상 가장 길게 통일 왕국을 300년 동안, 거의 300년.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보면 100년 안 돼서 무너진 왕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300년 동안 이 청나라 이 만주족 유목민이 전통 한족을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박지원이 일단 거기서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를 우리는 조선은 그 당시에 오랑캐라고 하고 우리는 저런 오랑캐를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우리가 오랑캐라고 불렸던 그 만주족이 대단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성 안에 머물러서 숨어 있지 않고 230km 저 떨어진 제대로 된 성도 없는 그곳에 가서 올라면 와라, 붙어주겠다 하는 그런 호연지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은 청나라를 갔다 와서 절대로 우리는 청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청나라를 한번 이게 청나라에게 대들었다가 병자호란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북방 정책을 핍니다. 언젠가는 청나라를 이 치욕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북방 정책을 폈지만 효정까지. 그러나 막상 박지원이가 본 청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이 호연지기를 가지고 이 중국 그 대륙을 평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작품이 허생전, 호질, 이런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의 잘못된 생각을 강하게 비판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허생전 같은 작품들이 마구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 그 문체 반정이라고 해서 박지원을 문체를 교란하고 흩어뜨리는 이 나쁜 사람으로 해서 책을 태워라, 막 이렇게 나갈 정도였던 거죠. 근데 박지원은 이제 그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이미 깨닫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는 그 실학자들, 박지원을 비롯한 그 실학자들의 새로운 변화, 이제 농경 사회가 이제 서서히 물러나고 새로운 중상공업 시대를 대비하는 변화를 실학자들과 함께 조선 왕조가 노력했더라면 조선이 그렇게 쉽게 600년의 역사가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한테는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가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언젠 우리도 다시 조선 말처럼 제대로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면 더 큰 위험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많은 대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이미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또 1970년대, 80년대를 장악하던 그 많은 이 일본의 전자제품들이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새로운 이제 시대가 되어서 이제 메타의 시대가 되었다고 하고, 또 이제 인공지능 AI 시대가 되었다고 하고, 또 그 로봇, 인공 로봇 시대가 지금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아마 변화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20년 안에 저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의 저는 세상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20년 후에도 지금 이 땅에서 분명히 살아계실 겁니다. 20년 후에 어떤 세상이 올지를 저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리고 있을 생각을 하면서 함께 봐야지만 좀 더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등교를 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처음이지. 네. 어서 와. 오늘은 오늘 처음이지. 처음이지. 오늘은 처음이지. 예. 예. 80 먹은 노인에게도 오늘은 10대인 아이들에게도 오늘은 다 처음이지. 처음입니다. 오늘은 처음이지.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루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오늘, 내일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5월 24일 날 처음 만나서 이제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또 세상은 변했고 저도 변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6개월 동안 강의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좀 더 알게 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찍을 때 사실 뭐 자신감이 넘쳐서 찍었으나 지금 이제 막상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바닥을 드러낸 그런 기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깊고 넓은 세계를 가지고 있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계속해서 자괴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저도 공부에 더 전념을 하고 시간을 더 쪼개서 제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한 해, 뭐 억지로는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한 해에 대한 막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예. 자, 오늘 음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강물에 발을 담그며라는 시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물에 발을 담그며 흘러가는 강물만큼 순간순간 반짝이는 것이 있을까? 머물지 않으면 저렇게 빛나는 것일까? 당신 마음에 기대어 머물려고 했던 잡을 수 없던 물결 흘러가버리고 이미 당신은 내 사랑이 아니었네. 물소리, 물 그림자 사이로 논이는 저 연갈색 피리대를 몸을 맡기며 흐른다. 때때로 들려오는 삶 비둘기 울음, 슬픔이 아니었음을 긴 시간이 흘러 알게 되었을까. 다시는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으리라. 가뭄이 이어지며 강물이 조금씩 낮아지지만 기쁨은 땅속으로 여전히 샘물처럼 흐르고 나는 노래하리라.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을 향하여 나는 가지 못해도 또 강물은 흐르고 갈 수 있는 데까지 나는 흐르고 흘러. 네. 그동안 또 시청해주신 유튜브에서 많은 시청자와 또 현장에서 이렇게 강의도 이렇게 성실하게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그만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먼저 드려야죠. 아유, 제가 먼저 드려야죠. 그래서 이 좀 바인더가 있는 노트인데요. 그 좀 고급진 노트입니다. 그래서 안에 다 쓰시면 그 속지는 사가지고 또 키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일기도 쓰시고 필사도 하시고 창작도 하시고 그러라고 세상에 제가 가까이 횡재. 어머 진짜 감사합니다. 땀할 거지. 수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시를 쓰시오. 이거 쓰기 어제 밤에 색깔은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거 좋아요, 선생님. 선생님 너무 좋아요. 저 뒤에 남학생들도 오세요. 아, 내가 특별히 체리베이. 고맙습니다. 이거 고맙습니다. 이거 가족이네요, 선생님. 너무 진짜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진짜 가족이다 가족. 이거 또 그건데. 좋다, 체리. 어머 세상에. 마지막으로 다시다 다. 대표님 장소. 받으셨어요? 남학생님들 받으셨어요? 부담 너무 하셨어요 이거. 전달해 드리고. 부담이다 이거 진짜. 선생님, 저희들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정말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을 해. 맞아. 헬스도 한번 안 하신 결과로 개근상도 제가 개그는 그리고 이거는요, 우리 신님들이 성의를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 한번 예.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다.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저기 오스카상. 네? 이 오픈. 예, 만년필은 제가 이 앞으로 글 쓰고 평생을 잘 소장하면서 혹시나 제가 유명한 신이 되면 저기 박물관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거는 이거는 선생님 건 아닌데. 그러니까 회장님이 예, 주시는 제가 너무- 그냥 생략하고 수료증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료증은 결석하고 상관없이 드리거든요. 그 대신에 개근상을 하신 분은 요렇게 제가 하나씩 뽑았어요. 이게 있는 사람은 결석을 안 한 손이고 없는 사람은 결석을 한 사람이네요. 멋대로 한 사람이에요. 드릴게요. 자, 우리 저기 편경 선생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 반장님 여기서 할까요? 제일 먼저. 떨리네요. 수료증 제21-015 성명 해야 되나? 편경옥 가정명 시와 삶의 행복 창작점 교육기간 2021년